8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는 저주받은 사막 도시. 하루 20리터, 양동이 하나의 의지에 가족 전체가 살아가야 했습니다. 샤워는 한 달에 단 5분, 마실 물조차 없어 아이의 입술은 종이처럼 갈라졌죠.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세계 최강국들이 수십억을 퍼부었지만 돌아온 건 오직 역겨운 짠물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우디 사막에서 불가능을 부숴버린 나라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단 48시간, 성공하면 80년의 저주가 끝나고 실패하면 앞으로 이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 불가능한 도전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숨막히는 48시간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윈 로엘입니다. 여러분께 기적과 희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죠.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만 북부의 알자르마라는 작은 사막 도시에 살고 있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모래 언덕이 눈이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태양은 매일 거대한 오렌지색 공처럼 내리쬐더군요. 공기는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익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직업은 우리나라의 물위기 관리자예요. 멋있게 들리죠? 하지만 사실 매일 갈증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 도시는 80년 동안 저주를 받아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80년이에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문제는 오래전 우리의 지하 담수가 모두 사라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사라졌지만 나쁜 마법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막 깊숙한 곳에는 물로 가득 찬 바위와 동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더군요. 바다의 짠물이 몰래 들어올 방법을 찾았답니다. 우리의 깨끗한 물과 섞여서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을 찾으려 할 때마다 짠물만 나와요. 맛이 끔찍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마실 수가 없었죠. 바다가 우리에게 심술궂은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물을 원한다고? 여기 물 있어. 하지만 마실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가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매일 우리 가족은 소중한 물 20리터만 사용할 수 있어요. 상상을 도와드릴게요. 20리터는 큰 양동이 하나 정도랍니다. 세 사람이 하루 종일 쓸 양동이 하나였어요. 제 아내와 12살 딸 아말,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양의 물을 나눠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양치질을 작은 한 모금의 물로만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한 방울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세수할 때는 천에 아주 조금만 적셔서 했어요. 샤워는요?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5분 동안만요. 5분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매일 그보다 더 긴 샤워를 하실 거예요. 물은 생명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저주받은 도시에는 거의 생명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제 어린 딸 아말이 집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곤 했답니다. 그 아이의 입술은 오래된 종이처럼 메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제게 와서 제 얼굴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용감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가끔 아말이 제게 속삭였어요. 아빠, 너무 목이 말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도 우리 사막만큼 메말랐어요.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인 깨끗한 물을 줄 수 없었어요. 밤이면 침대에 누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에 대해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답니다. 긴 샤워를 할 수 있고 수영장에서 첨벙거릴 수 있죠. 자신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더군요. 깨끗한 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이 저주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가끔 우리가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기적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는 걸 몰랐어요. 희망이 우리 사막에 오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곧 가능해질 거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걸 아시나요? 많은 강대국들이 이전에 우리를 도우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목격한 모든 실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프랑스가 먼저 왔습니다. 거대한 기계들과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데려왔죠. 이 프랑스 사람들은 멋진 흰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컴퓨터와 차트가 곳곳에 있더군요. 3개월 동안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멍을 파고 땅을 테스트했어요. 수백만 달러를 썼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짠물뿐이었습니다. 기계들을 챙겨서 떠났죠. 그 실패는 우리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 다음 미국이 시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더욱 거대한 기계들을 가져왔어요. 이 기계들은 건물만큼 높았답니다. 우리 집을 흔들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6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실패였습니다. 또 짠물이었어요. 또 희망이 깨졌답니다. 또 실망이었어요. 일본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매우 정중하고 신중했어요. 로봇과 특수드릴 장비를 가져왔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비싸 보였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의 힘든 작업 후에도 짠물만 찾았어요. 또 다른 실패였습니다. 또 다른 작별이었죠. 독일이 시도한 마지막 강대국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 우리 문제를 연구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진보된 기계들을 가져왔답니다. 이 기계들은 엑스레이 투시처럼 땅속 깊은 곳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기술로도 우리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였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이 모든 강력한 나라들이 놀라운 기술로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수십억이에요. 제가 평생 세어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결과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실패, 실패, 실패였죠. 각각의 실패 후에 우리 도시 사람들은 점점 더 슬퍼졌어요. 끔찍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저주받았어라고 노인들이 그늘에 앉아서 말하곤 했어요. 이런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여자들이 작은 양의 물로 요리하면서 속삭였답니다. 물 전문가인 저조차도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못했다면, 미국이 못했다면, 일본이 못했다면, 독일이 못했다면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주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정말로 보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우 슬프고 피곤했습니다. 갑자기 TV 뉴스에서 뭔가를 듣고 곧장 앉았어요. 기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일 지역이라는 곳이 60년 동안 물 문제를 겪었다고 했어요. 60년이에요. 우리 저주와 거의 같은 기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걸 들어보세요. 한국 기술이 그들의 물 부족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사막 한가운데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강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마시고 웃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나라가 모든 크고 강력한 나라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한 거였답니다. 바로 그 순간 딸 아말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입을 벌리고 TV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저를 봤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말이 작고 메마른 손가락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우리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실패를 봤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마라, 우리 땅은 사우디아라비아 문제보다도 더 어려워라고 슬프게 말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곧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르다는 걸 몰랐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이 곧 우리에게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올바른 기술과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놀라운 TV 뉴스를 본 지 3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른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소리였죠. 정부에서 일하는 제 상사였는데 목소리가 매우 흥분되고 긴장된 것 같더군요. 뜨거운 사막을 2시간 동안 차로 달려서 수도에 도착해야 했어요. 그 내내 머릿속에 질문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 긴급 회의가 무엇에 관한 걸까요?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곳에서 물을 찾은 건가요? 제 인생 전체가 곧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답니다. 정부 건물은 거대했고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동화 속 궁전 같았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긴 복도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는데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기도 했어요. 마침내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을 때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약 20명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방에서는 커피와 에어컨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큰 흰색 스크린 옆방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시아계였고 아마 40세 정도로 보였어요. 멋진 검은 정장을 입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단순한 파란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답니다.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녀가 저를 보려고 돌아섰을 때 즉시 그 눈을 알아챘습니다. 밝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짧은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 매우 강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으면서도 항상 일을 해내던 옛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정부 장관이 일어나서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을 한국국가물연구소의 박혜진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바로 그 한국이었죠. 그녀가 실제로 여기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박 박사가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사람을 신중하게 보더군요. 마치 그들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제가 수년 동안 안고 살았던 모든 슬픔과 걱정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정 대신 그녀의 얼굴에서 결단력을 봤어요. 명확하고 강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조용해져서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몇 주 동안 우리의 물 문제를 연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이 모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 전체를 숨막히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우리 도시를 위해 깨끗한 물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48주가 아니에요.
48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48시간이었어요. 방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관리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의심과 불신을 봤답니다. 우리 모두 큰 약속들을 전에도 들어봤어요. 자신감 있는 전문가들이 오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박 박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그녀 뒤에 큰 스크린에 다채로운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그림들은 매우 복잡해 보이는 지하 지도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문제가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상황보다 3배나 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지하 암석과 물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건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단어라고 했어요. 스크린에 더 많은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막 땅처럼 보이는 곳을 통해 작은 강처럼 흐르는 깨끗한 물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첨벙거리며 놀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마시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제주도라고 말했어요. 50년 전 이곳은 우리 도시와 정확히 같은 문제를 겪었답니다. 짠 바닷물이 지하의 담수와 섞여서 마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이 그것들을 분리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가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희망이었답니다. 아기 새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확실히 진짜 희망이었어요. 그때 정부 장관이 이 도전의 진지한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와 그녀의 한국팀이 48시간 안에 깨끗한 물을 찾는데 실패하면 한국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건 수백만 달러를 의미했답니다. 더 나쁜 것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의 80년 저주가 마침내 끝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마를 때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긴 샤워를 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도시가 푸른 식물을 기르고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었어요. 박 박사는 이 모든 진지한 조건들을 얼굴에 두려움이나 걱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있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성이 이전에 왔던 모든 전문가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단지 진보된 기술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는 것을 진심으로 관심 갖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불가능한 것이 곧 가능해질 참이었어요. 한국이 우리 사막의 진짜 기적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너무 흥분되고 긴장돼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48시간 도전의 첫째 날이었어요. 오늘 한국이 우리의 불가능한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시작할 참이었답니다.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작업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곳곳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거인들의 퍼레이드 같았답니다. 이 트럭들은 우리의 작은 사막 도시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천 마일을 여행해 왔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는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땅속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긴 금속 팔을 가진 기계가 있었답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로봇 같아 보였어요. 모래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채로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큰 스크린을 가진 또 다른 기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진보적으로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기계는 지하 레이더 스캐너라고 불렸습니다. 박 박사는 이 기계가 엑스레이 투시처럼 바위와 모래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물주머니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스캐너는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한국어가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들보다 사람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은 12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모두 소매에 태극기가 달린 똑같은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차분하고 조직적이었는지였어요. 이전 팀들 중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뛰어다니거나 서로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한국인 작업자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같았어요. 같은 루틴을 여러 번 연습한 댄서들처럼 움직였답니다. 한 사람이 케이블 연결을 끝내면 즉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확인했어요. 누군가 땅의 한 지점을 가리키면 몇 분 안에 기계가 그곳에 완벽하게 위치했습니다. 오전 중반이 되자 우리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피로가 보였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슬픈 코멘트들을 들었어요.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곧 포기하고 떠날 또 다른 외국인 그룹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이 한국팀을 가리키며 그들이 우리의 더위에서 얼마나 버틸지 궁금해했어요.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우리의 저주받은 도시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정오쯤 사막의 해가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제 딸 아말이 학교에서 집으로 와서 작업 현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든 활동과 기계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박 박사는 아말이 작업구역 가장자리에 서서 수줍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알아챘어요. 한국 팀 리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딸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말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채로운 한국 과자가 든 작은 포장을 꺼냈답니다. 박 박사의 얼굴은 아말에게 과자를 건네며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제 딸의 눈이 놀라움과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런 친절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박 박사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말에게 간단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아말이 원할 때마다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단순한 희망적인 소망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말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박 박사의 목소리에 불확실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멋진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고 순수한 자신감과 결단력만 있었어요. 박 박사가 일로 돌아간 후 한국팀을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에서 아름다운 뭔가를 알아챘어요. 한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두세 명이 즉시 와서 도왔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디어와 도구를 공유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사막을 어떻게 존중하며 대하는지도 알아챘어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동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했답니다. 자신들의 뒤정리를 하고 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것은 부주의하고 지저분했던 일부 이전 팀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오후가 계속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멋진 기계와 컴퓨터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왔어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에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가져왔답니다. 우리의 물 문제 해결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첫째 날이 거의 끝났습니다. 한국팀은 땅을 스캔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몇 가지 흥미로운 지하 구조물을 발견했지만 아직 물은 찾지 못했답니다. 몇몇 정부 관리들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한국팀이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했어요. 수집한 모든 정보를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 주위로 팀을 모았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곤했지만 결단력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의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은 더욱 강력했답니다. 내일은 48시간 도전의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어요. 내일 우리는 기적이 정말로 우리의 저주받은 사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일찍 잠에서 깼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48시간 도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단 몇 시간 안에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불가능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가슴 아픈 실패를 마주하게 될지 알게 될 터였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작업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국팀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큰 휴대용 램프 불빛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해왔던 거예요. 파란 유니폼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결단력으로 반짝였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더군요. 박 박사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 서서 차트와 컴퓨터 스크린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큰 지하 지도의 여러 지점을 가리키며 엔지니어들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답니다. 오전 중반쯤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 레이더 스캐너가 다른 신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계 주위로 모여들어 다채로운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지하 150m에서 특별한 뭔가를 발견했던 거예요. 담수를 포함할 수도 있는 숨겨진 공간을 말이에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은 사방이 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위험한 함정 안에서 소중한 보석을 찾은 것 같았답니다. 드릴 작업을 하면서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짠물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걸 영원히 망칠 수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던 정부 관리들이 매우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 속삭였어요. 그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답니다. 이전에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던 거예요. 또 다른 실망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완전히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어요. 팀을 원형으로 모아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섬세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처럼 작업할 거라고 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완벽해야 했답니다. 모든 결정이 정확히 맞아야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특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얇은 금속 튜브와 진보된 드릴, 도구들을 꺼냈어요. 지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컴퓨터를 연결했답니다. 오후 해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우리 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래전에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조차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보러 왔답니다. 제 딸 아말이 제 옆에 서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들을 행운을 빌며 꼬고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깨끗한 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다면 어떤 맛일지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오후 정확히 3시에 박 박사가 드릴 작업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었어요. 한국 기계들이 정확하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막 모래를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가 들렸답니다. 사람들이 긴장해서 숨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드릴 작업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컴퓨터 스크린에서 진행 상황의 모든 센티미터를 확인했어요. 압력과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했답니다. 우리의 지하물 시스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몇몇 사람들이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실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녁 정확히 6시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드릴 튜브 끝에 투명한 액체 한 방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나왔어요.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작은 용기에 물방울들을 받아서 박 박사에게 급히 가져갔습니다. 그녀가 특수 기계로 즉시 테스트했어요. 스크린의 숫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기다렸어요. 박 박사가 결과를 보더니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를 높이 들어 올려서 모든 사람이 안에 수정처럼 맑은 액체를 볼 수 있게 했어요. 염분 수치가 0.01% 완벽한 담수였습니다. 마시기에 안전한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었어요. 군중이 환호와 축하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래에서 춤추기 시작했답니다. 80년 만에 우리 사마귀 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아말이 박 박사에게 달려가자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기적의 물을 첫 모금 마시게 해줬습니다. 제 딸이 작은 한 모금을 마시더니 눈이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커졌어요. 물은 달콤하고 깨끗한 맛이었다고 아말이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이 놀라운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의 깨끗한 물이 안전하게 흘러나오도록 해줄 것이었답니다. 또한 우리 사막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작동시킬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어요. 심지어 모래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특수 키트도 주어서 우리 도시가 푸르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했습니다. 48시간이 끝나갈 무렵 축하 의식을 가졌어요. 박 박사와 한국팀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꿔놓았답니다. 함께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깨끗한 물 한 병 감사한 가족들의 편지, 그리고 물 과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을 도우겠다는 아말의 서면 약속을 말이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실현하려 할 때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증거를 주었어요. 우리의 저주받은 사막은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과 한국인들의 결단력 덕분에 깨끗한 물이 이곳에서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